앞으로는 불법 추심 피해를 입은 가족과 지인까지도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불법 추심, 불법 빚 독촉이라고도 하죠. 이 단순한 독촉을 넘어서 이 협박에까지 이른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불법적인 빚 독촉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불법적인 추심 행위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돈이 있다고 해도요, 그것이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지속해서 돈을 갚으라고 강요하고 협박한다면은 그 자체도 불법적인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불법적인 추심 행위를 당해봤다, 그런 일을 겪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따라서 좀 조사해 보건데 가장 많이 경험한 불법 추심의 유형이요, 가족, 지인, 가까운 사람들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겠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돈을 빌린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유형이 가장 많았었고요. 그 이후로도 협박,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그런 추심 행위,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고 주거지를 방문하고 일하는 곳을 찾아가서 돈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 그 외에도 가족이나 관계인 그리고 제3자, 직장 동료 등에게 대신해서 채무를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들이 대표적인 불법 추심의 유형으로 꼽혔습니다. 기존에도 이 정부에서 불법 추심에 대해서 채무자를 대상으로 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요. 현행 제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불법 추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악랄하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이 불법 추심의 그 비용을 보자면은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소액의 대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불법적인 추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리 소액, 그러니까 뭐 100만 원, 뭐 100만 원도 되지 않는 돈 몇십만 원을 빌리더라도 말도 안 되는 고리, 뭐 일당, 하루당 뭐 이자를 7%씩 받는다고 한다면은 금방 눈덩이처럼 빚이 늘어나게 되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빚을 지게 되는 경우들이 생겼거든요. 이런 부분들 불법적인 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전에도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관련된 제도들을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불법 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 채권 추심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지금 법정으로 최고 금리로 설정이 되어 있는 연 20%를 초과해서 이자를 받고 있는 그런 이제 불법적인 대출에 대해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가 채무자,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받고 있는 사람을 대리해서 전화를 대응해 준다거나 아니면 불법적으로 추심 행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알려주고 교육하고 대응까지 같이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운영이 되어 왔거든요. 채무자 대리인 사업은 2020년도에 도입된 이후에 연 3, 4천여 건의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해 왔고요. 그 외에도 이제 대표적인 어떤 불법 추심 행위로부터의 피해자 구제 수단으로서 자리 잡아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불법 추심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A씨는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 후 A씨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했지만 불법 사금융업자는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하고 채무 사실을 주변인에게 알렸는데요. 주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렸다라는 것만으로도 불법 추심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 해당 사건에서도요, 이 불법 사금융업자가 A씨의 남편, 그리고 친정 부모님, 심지어 미성년 자녀들에게까지 너가 지금 이렇게 돈을 빌린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을 해왔습니다. 네. 이 과정을 보자면은 단순히 내가 채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런 불법적인 사금융 피해를 겪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사실상 채무자에게는 굉장히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고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 지인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겠다는 것이 협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있거든요. 채권 추심자가 채무 사실을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 제3자에게 알리겠다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대표적으로 꼽힐 수 있는 불법 추심의 한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채무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채무자가 지금 어디 있는지 묻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우리 법으로도 불법 추심 행위의 하나로서 이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지인이나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을 알리겠다고 협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불법 추심 행위의 하나로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또 다른 불법 추심 사례 영상으로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B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고정 수입이 없어서 여러 곳에 돈을 빌리다 보니 상환 금액이 점점 커지며 연체가 됐는데요. 불법 사금융업자는 B 씨의 지인들에게 연락해 연체 사실을 알리고 대신 변제하라는 요구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니,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린 것도 모자라서 대신 갚으라니 참 얼토당토한데요. 이런 방식은 지인들에게도 굉장히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처럼 어떤 소액의 대출금을 빌려줘 놓고 그 빌려준 다음에 이제 말도 안 되는 고리, 연 20%를 초과하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일 단위로도 이자를 받고요. 심한 경우에는 시간당으로도 이자를 받는 경우도 시간당이요? 있거든요. 네, 뭐 오늘까지 갚기로 했다면 오늘 낮 6시가 뭐 지나가면은 1시간당 뭐 몇 프로를 더 받겠다. 아이고. 이런 식으로 뭐 시간당 이자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대부에 한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것도 불법 추심 행위이지만 알리겠다는 것에서 넘어가서요. 그 해당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받고 있지 못하니 너가 대신 갚아라.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도요. 당연히 불법 추심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내 주변 사람들에게 찾아간다. 그 자체만으로도 개인에게는 굉장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럼요. 그렇다면은 그런 상대방, 그런 식으로 압박을 받아온 이 채무자의 지인이나 가족, 직장 동료들도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이제 피해자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에 대신해서 또 돈을 갚아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간당, 일당, 월당 계속해서 이자가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번 일부를 갚아준다고 해서 지금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엄발의 오줌누리라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일부를 갚아준다고 해도 빚은 계속 계속해서. 쌓아져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채권자라는 이름으로 지인에게 찾아가서 대신 빚을 갚으라고 하는 행위도 불법 추심의 유형에 해당함은 물론이고요. 이런 제안을 받게 된다면은 좀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찾아온다고 해서 뭐 채무를 인수한다,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보증을 서준다거나 하는 부분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돈이 이렇게 불어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요, 불법 추심과 관련해 헷갈리기 쉬운 내용들을 OX 퀴즈로 만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위해 반복적으로 전화나 주거지 방문을 할 수 있다. 방문을 해도 될까 싶은데요. 자, 방문해도 되면 O, 안 된다, X 들어주시죠. 네, 정답은 X입니다. 방문을 하면 안 된다. 네, 여기서 다시 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반복해서라는 그런 네. 부분에 좀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전화라던가 아니면 밤 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전화를 하는 행위, 주거지로 함부로 찾아가는 행위, 이런 부분도요, 불법적인 추심 행위의 유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법 추심 행위에 해당함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스토킹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찾아가고 반복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받는 행위 자체가 스토킹으로서 이 자체도 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한 번씩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는 건 괜찮습니까?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요. 어쨌든 갚을 돈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돈을 갚으라는 연락을 취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논의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불법적인 추심 행위에 한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고리를 사용해서 네. 이렇게 갚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고리, 연 20%를 초과하는 이율로 빌려준 경우, 이런 부분에 한정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OX 퀴즈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개인 회생 절차 중이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할 수 없다. 자, 이런 경우 빚 독촉을 할 수 있다면 O, 할 수 없다. 그러면 X 들어주시죠. 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개인 회생 절차 중이라면요. 네. 채무자에게 빚 도촉을 하는 것이 이제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할 수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맞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 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으면요.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빚 독촉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경우에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다면 회생이나 파산의 그 테두리 안에서 그 법정으로 관리받고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해결받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OX 퀴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합법적인 사금융 등록업체의 법정 최고 이자율은 12%다. 자, 12%가 맞으면 O, 아니다. 그러면 X 들어주시죠. 네, 정답은 X입니다. 12%가 아니군요. 네, 바로 정답은 연 20%인데요. 현행 이자 제한법에서는 지금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를 연 20%로 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연 20%를 초과하는 그런 이자를 지급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면 연 20%까지만 그 이자를 지급하면 되고,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변호사님, 사실 이 불법 추심을 받았을 때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방안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꼭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야 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불법 사금융까지 가야만 하는 그런 많은 사연들, 이유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금융권에서는 더 이상 대출이 어렵다거나 이미 믿을 만한 지인이나 가족들에게도 더 이상 손을 빌리기 어려운 상황,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불법 사금융 서비스를 왜 이용합니까? 이런 건 이용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개개인의 사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법적인 부분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용이 가능한 섬용, 정책, 서민, 금융상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접속하셔서 서민 중소기업 메뉴를 클릭해 보시고요. 네. 서민금융 1332 등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대출 상담 시행은 대출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 대부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 내용도 제가 지금 앞서 언급드린 파인 정보 포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믿을 만한 곳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이 불법 추심을 받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인과 그 가족들까지도 무료로 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전에도요, 정부에서 이와 같은 지원책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리하여 어떤 법적 서비스를 해주고 있었는데,
있었는데 그때는 대상이 그 해당 채무자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불법 추심의 유형들을 보자면요. 채무자에게만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인들에게 찾아가서 이걸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는 지인들에게 갚으라고 하는 경우들도 대표적인 불법 추심의 유형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이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채무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 관계인들, 지인이나 가족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이 관계인, 누가 그러면 이 채무자 관계인인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도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관계인의 관련 법령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채무자와 동거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네요. 이렇게 현재 채무 당사자는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가 있으면 그 사실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들었습니다. 관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채무자가 이제 소재 파악이 되고 연락이 가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추심자가 관계인에게 연락을 하는 등 이런 경우가 지금 불법 추심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관계인도 동일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등을 통해서 채무 당사자의 피해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가 확인이 되고요. 채무 당사자의 관계인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은 추가로 피해 입증 자료가 없더라도 일단 피해 우려만으로도 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불법 추심의 피해자가 됐을 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요.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 없이 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1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앞에서 설명했던 불법 추심뿐만 아니라 불법 사금융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그렇죠. 먼저 내가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지 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업체가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일단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법적으로 정해진 이자율 20%를 초과하여 어떤 이자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불법적으로 반복해서 이제 낮과 밤도 구분 없이 계속 전화하거나 찾아오고 있는지 아니면 지인들에게까지 이런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대신해서 변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실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통화 내용을 녹음해 놓는다거나 아니면 지금 지인이나 가족들을 찾아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진술서를 확보해 둔다거나 아니면 다른 통화 내용이나 메시지 등을 통해서 불법적인 추심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좀 단호한 대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끌려가다 보면은 이자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그 늘어난 이자를 또 갚지 못해서 다른 금융 대부 업체를 통해서 또 빚을 지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추심 행위를 당하고 있다면 좀 단호하게 대처하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꼼꼼하게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불법 추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부분들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불법 빚 독촉 예방 체크리스트입니다. 문자, 인터넷을 통한 대출 광고는 유의하기, 합법적인 등록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기, 법정 최고 이자율 20%인지 꼭 확인하기, 대출 조건 확인하고 대부 계약서 보관하기, 피해 발생 시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기, 무료 법률 서비스 등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기입니다. 불법 추심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는 것인데요.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불법 사금융 절대 이용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